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손목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손목을 쓰라고 그랬다가 안 쓰라고 그랬다가 쓰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쓰라고 그랬다가 난리라고. 맞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손목을 써라고 했다가 쓰지 말라고 했다가 또 안 쓰면 또 쓰라고 했다가 말이 많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손목을 써라 말아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공지능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요. 정말 완벽해요. 인공지능이에요. 0 아니면 1이야. 된다 안 된다. 써라 말아라. 근데 쓰고 싶으면 써지나? 안 써야지 그러면 안 써지나? 그러면 되잖아. 선생님 쓰라고 그러면 썼다가 쓰지 말라고 그랬으면 쓰지 말았다가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쓰지 말라는데 써지고 안 썼는데 써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모르게 쓰고 있고 안 쓰고 있고. 자, 묶었습니다. 극동 서부체육관,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 최용수를 길러낸 그 김춘삼 관장님께서 운영하는 신월동에 있는 극동 서부체육관에 이 밴디지를 손목을 묶었어요. 그럼 이제 안 써지는 거잖아. 그럼 안 써지고 잘 되면은 안 쓰는 게 맞겠네, 아니면 쓰는 게 맞겠네. 이렇게 우리 인공지능적인 이분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씁니다. 당연히 천으로 된 붕대니까 조금은 써져요. 아파. 여기서 텐션이 꽉 들어갑니다. 조여져요. 압박 붕대처럼. 여긴 괜찮다. 그러면은 한번 이거 뭐지? 압력이 안 느껴지면 안 써지는 거겠죠?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쪼여져요. 손목을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혹은 이렇게 되네. 최대한 컨트롤 해볼게요. 안 돼. 손목이 써져야 돼.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요 정도 쓸까 말까를 물어보는 게 아닐 거예요. 말 그대로 휘청휘청 하는 거죠. 손목이 털리는 거죠. 털리는 거. 말했지만 쓸까 말까에 고민을 할 정도면은 뭐 질문도 안 했을 뿐더러 훌륭한 학생이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쓰라면 써지고 쓰지 말라면 안 써지고. 자, 보세요. 손목을 안 쓰고도 쓰고도 소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다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지 말라는 거는 결국은 항상 얘기하지만 희한하다, 너가 하는 게 듣기 싫다, 이런 뜻인데, 그래도 저의 이제 천재성이, 저의 이런 냉소적인 사고방식과 천재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박수. 듣지도 않고 우선 박수냐고. 이게 안 써도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일자로 쓰면은 손목을 보세요. 안 써도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응? 이러면 되는데
이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힘점과 받침점, 힘점이 여기에요. 뭐 드는 게 아니라 누르는 거기 때문에 힘점, 엄지가 받침점, 작용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용점이 이렇게 되면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 활 끝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선을 이용하죠. 선을. 작용점이 변한다. 활 끝에서 작용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작용점이 활 끝에 있다가 활 가운데로 오고 손 쪽으로 오고, 작용점이 변해요. 힘이 작용하는 점이. 힘점은 그대로고 받침점도 그대로인데 작용점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작용점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용점이 변한다.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변한다. 뭐가 변한다는 거죠? 작용점이 변한다는 거는 균형과 힘의 거리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도 가능해요. 손목 안 쓰고 가능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빨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아, 이 사람 천재네. 아침이어서 기분이 좋아요. 중력의 수직이 아니라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기도 한데 특히 첼로는 기울어져 있다. 응? 기울어져 있어. 기울어져 있고 평면도 아니야. 점이야. 선이라는. 선과 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힘점과 받침점은 그대로인데 작용점이 변하면서 균형이 바뀌면서 중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거워지니까. 활끝이 무거워지는데 중력과 평행의 힘이면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기울어졌기 때문에 중력이 밑이야. 그래서 여기는 힘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용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작용점이 흐트러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활 똑바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 이 중력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무게를 더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힘으로 잡아주던가. 근데 힘 주지 말라며. 그러니까 결국은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힘, 여기에 힘. 그리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인공지능들. 자, 여기였을 때 1kg에, 활끝에 1kg의 힘이 됐어. 1kg의 힘으로 균형을 잡아줬어. 활끝이 1kg여서. 일로 왔어요. 그럼 거리에 비례해요. 여기가 더 무거워졌어. 반으로 줄었으니까 2kg가 되는 거야. 여기 2kg가 실려야 돼. 여기서 1kg만 실려도, 예를 들면 1kg만 실려도 균형이 잡혔으면은 거리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kg로 버텨줘야 돼. 그러면 이만큼이니까 여기는 4kg면 되겠네가 아니라 거리의 비례. 이 거리의 반이 되면 4kg가 돼요. 이 거리의 반이 되면 8kg가 돼요. 예를 들면 또 이 거리의 반이 되면 16kg가 돼요. 또 요 거리의 반으로 짧아지면은 몇 킬로였지? 64kg? 뭐야, 하여튼 그렇게 돼요. 128kg, 320kg. 힘점과 이렇게 기울였을 때 힘점과 일치하면, 받침점과 일치하는 힘으로 한다 그러면 무한대의 힘이 필요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거의 무한대. 1억 톤의 힘이 필요한 거죠. 왜? 점점점 짧아지니까. 비례해서. 이쪽에다 힘 주면 되겠죠? 받침점의 반대쪽에다 힘을 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고 균형이 떨어지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떨어져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니까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균형을, 무게를 실어줘야 된다. 아니면 꽉 잡던가. 잡지 말라니까 균형을 잡아줘요. 무게를 실어줘야지. 무한대의 힘을 실 수가 있다. 무게를. 여기서 1kg면은 2kg, 4kg, 8kg, 16kg, 32kg, 64kg, 힘점과 받침점이 일치할 때는 무한대의 힘. 대신 부셔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감각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입체야. 평면이 아니라. 그래서 현악기들, 원시 악기들은 이렇게 연주 많이 하죠. 뭐 튕긴다든지, 아젠 같은 거.
이렇게 합니다. 중력에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거는 헷갈린다. 무게가 증가하고 중력 방향에 수직되는 받치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미끄러지는 거지. 그리고 힘 줘서 다시 당기고 힘점과 작용점, 받침점의 작용점에 이런 변화, 중력의 변화, 힘의 방향,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태어날 때 그냥 어릴 때부터 하니까 됐어. 쓰라면 써지고. 근데 이게 쓴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팔은 일자로. 쓰지 말라면 안 써지고. 아예 안 쓰면 이렇게 된다고. 손목을 안 쓰면은. 그러니까 손목은 유연하게 움직이는 건데, 걷는 거랑 똑같아요. 걷는데 발목을 써라, 움직여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건 이제 코딩이지. 코딩, 인조인간인 거지. 그냥 저절로 써지는 거죠. 근데 이제 모델의 워킹이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면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손목 쓸까 말까. 모델의 워킹이다. 마라톤 선수다. 발목의 각도, 움직임, 타이밍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손목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지는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일자로 써라. 일자로 쓰면서 집에 장난감이 있으면은 해봐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를 손목을 왔다 갔다 하는 손목을 뭐 이렇게 아름답게 막 하고 싶어? 그걸 하면 되지. 대신 기울어져 있다. 평면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다. 수평이 아니라.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손목 써도 수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간 감각을 이용해서 입체를 머릿속에서 평면으로 만들어서 이 각도의 평면을 만들어야지 그냥 중력 방향이거나 내 몸에 손목을 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제가 오이를 한번 썰어볼까 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니까는 칼로 톡톡톡톡톡 엄청 잘 되죠? 기울여 보면은, 근데 지금 소품이랑 오이가 없어요, 집에. 또 사러 갈 이런 제가 정성이 없어. 다르지? 응? 이게 아니니까, 이거니까는. 그런 거예요. 이제 박수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짝짝짝. 이렇게 접근을 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 걷는데 고민을 하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근데 강아지한테 걷는 거, 비유가 이상하다. 로봇한테, 이것도 이상한가? 그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한테 걸음을 가리키려고 그러면 발가락, 무게중심, 모든 것을 코딩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듯이, 약간 이게 처음에 오류가 있다. 그럼 빨리 집어넣으면 돼. 우리는 인간이니까. 손목이 이렇게 되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워지니까 이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균형을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계속 변함없이 활은 일자지만 나는 계속 변해야 돼. 나의 힘점과 나의 손목의 각도와 나는 변해야지 이게 변하지 않아. 내가 안 변하면 얘는 변하는 거야. 일자로 생각하고 헷갈리면은 수평으로 해서 해보고 정말 활 바뀌는 거나 이거 수평으로, 줄을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저기 지면과 중력 방향과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원리구나, 이 원리구나, 조금 중력이 떨어지네, 활끝이 무거워지네 중력 방향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놓치는 거구나, 균형을, 무게를 실어서 이쪽에 만큼. 그거는 좀 예민해야 되겠죠. 1kg, 1.2kg, 1.3kg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럼 내가 1.2kg, 1.3kg를 증가를 시켜주거나 꽉 잡고 있어서 모든 균형을 봉쇄를 하던가, 무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감각적인 코딩이, 미세 코딩이 들어가는 거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 들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렵지만
자기 목소리 자기가 어떤지 모르죠. 녹음해서 들으면 이상하죠. 다르죠. 소리가 일정한지,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는지 거기에 맞춰서 무게 싣고 저기 뭐야 균형 맞춰서 활 일자로 쓰래. 그럼 선생님이 이제 희한하대. 잘했는데요? 소리가 희한하니까 야 좀 부드럽게 써봐. 그럼 손목 움직이지 마. 야 좀 부드럽게 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소리 빰빰빰빰 이렇게 애기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나는 거고. 대가 중에 활을 정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했다가 쫙 이렇게 썼다가 그대로 밀었다가 여기서 손목 이렇게 되면서 활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일자로 쓰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일자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일자가 무조건 수직이 아니라 변하는 거지. 각도가 이쪽에서 일로 바뀌는 거지. 이게 일자로 됐다가 또 일자로 결국은 어떤 소리가 나냐인데 원리는 설명을 다시 할 수가 없. 예, 임연웅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